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2주에 걸쳐 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어민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중부지방에 우박이 내리면서 일부 농가에 과일과 농작물이 손상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밤사이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 우박이 예고돼 시설물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연간 1,400만 톤으로 파악된 가운데 해양 오염을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회수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노력, 또 멸종 위기종의 불법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알약처럼 삼키기만 하면 장기 안을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는 차세대 내시경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합니다. 소화기관에 따라 지나가던 이전의 알약 내시경과 달리 의사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방식이어서 효용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전철이 다니는 고가선로의 하부기둥 간격을 200m까지 늘리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촘촘한 기둥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체증을 유발했던 단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경전철 시스템 확대와 수출까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입기에 들어간 가운데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방류시설의 시운전에 나섭니다. 일본 정부가 연일 현지 어민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어민들은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육지의 방류 설비 완성에 맞춰 설비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운전은 오염수 대신 담수화 해수를 사용해 해저 터널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긴급시 설비 장치가 정상적으로 멈춰지는지 등을 2주에 걸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오염수를 희석하는 과정에서 바닷물과 오염수가 적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적정한 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시 가동이 바로 중단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이번 달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경제상은 현지 어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연일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漁業者の方々のなりわいの継続ですね、これに向けての支援に取り組むとともにですね、そうしたことへの説明をですね、しっかりと重ねていく努力を積み重ね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っております。 하지만 어민들은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ここまで復興してきたのに、この先風評により水揚げ及び流通面に悪影響が生じ、我々の生活はどうなるのか。 특히 도쿄전력이 지난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현지 어민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주변국 설득도 그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경기도와 충청도 등 중부지방에서 강한 바람을 동반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 여파로 사과와 상추 등 과수 농작물들이 손상되는 등 일부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우박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쏟아집니다. 사람 키가 훌쩍 넘는 나무도 강한 바람에 연신 흔들립니다. 카페 테라스 앞에 있던 파라솔도 맥을 추리지 못하고 이미 넘어진 지 오래.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중부지방에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거의 태풍 매미 정도, 거의 태풍급으로 왔었어요. 갑자기 그냥 한 5분? 5분 만에 그렇게 그냥 왔어요. 강원도에도 연일 우박이 내렸습니다.
밭에 심어둔 고춧잎은 우박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지름 1cm에 달하는 우박이 내리면서 과일과 농작물이 손상되는 등 일부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가 막히다고 그러죠. 뭐 남이 그랬어야 뭐 어떻게 하지만 그 천재지변은 이런 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냥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러죠. 일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고속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갓길 쪽 배수로에 있는 나뭇잎을 치우는 등 40여 분 만에 조치를 마쳤지만 이 여파로 한때 인근 도로가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데다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우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그제 오후 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낙뢰 사고가 있었죠. 6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해변에 쓰러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팔다리를 주무릅니다. 곧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도 쓰러진 사람들에게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강원도 양양 설악해변 낙뢰 사고 직후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119 구급대와 시민들이 다친 사람들을 함께 구급차로 옮깁니다. 모래사장이 아니라 여기 육지 쪽에 떨어졌고 그것들이 튀겨서 조금 사람한테도 약간 얇은 가지치기의 번개가 튀겨서 뭐 수트도 찢어지고 직접적으로 좀 의식을 잃지 않았나. 낙뢰 사고를 당한 시민은 모두 6명. 이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30대 A씨는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지만 이후 상태가 나빠져 끝내 숨졌습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낙뢰 사고가 발생한 해변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곳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쉬는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건물 쪽에 떨어진 낙뢰가 해변 쪽으로 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사고 현장 부근 바위에 박혀있던 쇠말뚝고리가 피뢰침 역할을 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와 번개가 같이 치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의 도중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날씨에 이제 또 대응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해서 더 큰 사고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치단체가 낙뢰에 주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지만 사고 발생 이후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10만 건이 넘는 낙뢰가 관측됐는데 79%가 6월부터 8월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낙뢰 예보 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우산보다 비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번개가 친 뒤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 안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후 최소 30분 정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 물이 없는 곳으로 피해야 낙뢰 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요란한 비나 소나기가 자주 지나고 있죠. 북한에서도 매일 비가 내리며 보리 장마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잦은 비와 소나기의 원인을 김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백색 섬광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번쩍이더니 이번에는 요란한 천둥도 동반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중부지방에 나타난 요란한 비입니다. 비슷한 시기 북한에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본격 장마가 시작되기 전 연일 비가 내리는 현상인 보리장마입니다. 올해 보리장마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보리장마라는 말은 보리가 여무는 시기에 지는 장마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고 또 유월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여름 장마라고도 말합니다.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계속 정체합니다. 남쪽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며 비구름이 만들어지는데 북한에는 보리장마를, 우리나라에는 중부지방의 기습적인 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이번 주 초반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중반부터는 북쪽 저기압이 이동하고 대기가 안정될 걸로 보입니다.
비교적 맑은 날씨 속에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수록 자연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예외가 아닌데요. 연간 1,000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와 바닷속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전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그 바닷속의 생애는 어느 때 보아도 평화롭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으로 술을 놓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여유를 즐깁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경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길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1,400만 톤으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80%는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플라스틱입니다. Now, this is really important for us to know because it's incredibly hard to pick it up once it's in the deep sea in this remote and really isolated location. 바다를 병들게 하는 것은 더 있습니다. One is to reduce global emissions. We need to do that immediately, and also to set up large-scale protected areas.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생계를 위한 어업도 바다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최근 전 세계 175개 나라가 올해 11월까지 협약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바다 생명 살리기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2 자릿수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바키타 돌고래를 살리려는 이들입니다. Con relación a las detecciones acústicas en este 2023 fueron mayores, es decir, 61 en comparación con las 26 de hace 2 años. En lo que corresponde a los avistamientos, 16 contra 8.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멕시코가 바키타 돌고래의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 거래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현대사회는 너무 과한 풍요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작은 물 한 병이 생명처럼 절실한 곳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알약처럼 삼키기만 하면 장기 안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볼 수 있는 차세대 내시경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음식물처럼 소화기관에 따라 지나가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시경이어서 더욱 유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입이나 항문 등을 통해 장기 내부를 관찰하는 내시경 검사. 이물감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수면 마취를 많이 하는데 이 또한 검사 뒤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이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내시경입니다. 물과 함께 삼킨 알약 내시경이 몸속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전송합니다. 의사가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는 대로 알약이 외부 자석의 힘을 받아 움직이는데 상하 좌우 이동은 물론 360도로 회전도 합니다. 위출혈 환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주요 진단 부위의 95%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기존 내시경으로 의사가 내린 진단과 동일한 소견이 도출됐습니다. And patients generally all liked it, tolerated it well. It was not hard to swallow the capsule for the vast majority of people. Really needs to be retested at multiple sites and with a lot more people and with a lot more serious outcomes. 국내 연구진이 동물 실험까지 마친 알약 내시경은 장기 내부 관찰은 물론 중요한 부가 기능도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조직이나 미생물을 채취하거나 병변 의심 부위를 염색하고 필요한 곳에는 약물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으로 제어를 해서 바늘이 돌출돼서 소화기관 표면 내로 이제 바늘이 들어가고 그 바늘을 다시 회수를 하면 다시 이제 캡슐 내로 그렇게 담아가지고 나오는. 현재 상용화된 알약 내시경은 장기 운동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어서 원하는 부위를 촬영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이물감과 마취에 대한 부담이 없는 알약 내시경이 안전성과 진단 정확도를 검증해 차세대 내시경으로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경전철은 도심 철도 교통으로 효용성이 높지만 고가 선로로 지을 경우 기둥을 촘촘히 세워야 해서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케이블 없이도 고가 구조물의 기둥 간 거리를 최대 200m까지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지하철보다 가벼운 경전철. 버스보다 50% 정도 속도가 빠르고 최대 16배 많은 인원을 실어 나를 수 있어 도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의 고가 구조물은 기둥 사이 간격이 좁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혼잡 등을 일으켜 결국 고가 대비 건설비가 2배 이상 비싼 지하선로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케이블 없이도 기둥 거리를 200m까지 늘린 경전철 고가 구조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위로 선로 상판을 올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상하행선 선로 중앙에 기본 골격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물은 상하부 일체형으로 기둥 거리를 넓히면서도 구조물의 응력과 처짐을 분산시켰고 바닥판 역시 기존 콘크리트 중량의 20% 수준인 신소재를 적용했습니다. 가장 취약 부위인 고가 중앙 지점에서 하중 실험을 한 결과 최대 430톤의 하중에도 무너지지 않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초속 80m의 초강력 바람은 물론 규모 6.5의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가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일반적으로 30-40m인데 반해 이번에 개발한 신형식 고가 구조물은 도심지 세계 최장경간 200m까지 가능한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고가 건설 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부와 하부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모듈 단위로 조립하고 특수 장비로 정밀 시공하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자체 실증 사업을 통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이를 상용화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명품 K철도 기술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진은 실제 크기로 구조 성능 검증까지 성공한 만큼 개발한 기술을 국내 경전철 신규 노선 적용은 물론 해외 경전철 시스템 수출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한 비뇨기과 의사가 네이버 밴드에 비공개로 올려둔 영상이 네이버 AI 알고리즘의 음란물로 감지되면서 삭제됐습니다. 네이버는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는데 의사는 업무 방해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 씨는 지난 2018년부터 네이버 밴드를 개설해
발기부전 환자 진료 때 쓰는 성 관련 영상 등을 비공개로 올려뒀습니다. 최근 자료가 모두 삭제되고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부엌에 있는 부엌칼이 사람 다치게 했다고 해서 부엌칼 든 사람들을 전부 다 집에 부엌 있는 사람들을 다 살인미수로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고록 작성을 위해 모아둔 기록이 손상됐고 의사단체가 밴드로 전파하는 업무 공지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증세를 가진 환자가 오면 바로 신고를 하라든지 이 약은 이번에 부작용이 발견됐으니 사용하지 말라든지 이런 나라의 지침이 수시로 밴드로 이루어지고 내려와요. 근데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는 사진 수백만 장을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이 박 씨가 올린 영상을 음란물로 자동 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시물 일부가 매우 높은 유해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자가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후 내부 논의와 법무 검토를 거쳐 박 씨 계정을 영구 이용 제한 조치했다고 네이버는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특정 정보가 타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같은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비공개 게시물에도 적용되는 만큼 삭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 의견입니다. 업무방해 같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사소송으로 다뤄질 사안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교육이나 의학을 위한 건지 음란물 유통이 목적인지 등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쉽게 말해 알고리즘을 선하고 구별 잘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에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좀 골라낸다고 해야 되나? 이걸 좀 그런 거 능력을 AI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귀찮죠. 시간 많이 들어 돈 들어가니까 잘 안 하려고 하죠.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비슷한 분쟁 상황은 더 자주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계성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 작가의 그림이나 사진의 무단 도용이 잇따라 적발돼 미술계의 저작권 보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업체는 한국 중견 작가의 작품을 무단 복제한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고 있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거실에서 햇볕을 쬐며 단잠에 빠진 반려견. 빛을 소재로 꾸준히 유리 드로잉 작업을 해온 황선태 작가의 연작 빛이 드는 공간입니다. 강화유리 뒷면에 밑그림을 그린 뒤 숱한 시행착오 끝에 최적의 빛을 찾는 작업은 매번 쉽지 않습니다. LED 빛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 있는 필름, 인쇄된 필름을 통해서 빛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LED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더 세분화돼서 정교하게 들어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황 작가가 공을 들여 만든 작품들이 그림 액자 조명으로 둔갑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를 그대로 베끼고 크기를 줄여 조잡하게 만든 이른바 무드 등입니다. 이 창작물을 한순간에 다 뺏겨버린 느낌? 제가 오랫동안 만든 것들을 도둑맞은 느낌이고. 같은 종류의 무단 복제품이 쿠팡에서도 해외 직구 상품으로 팔리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황 작가의 작품을 무단 복제한 업체는 중국 선전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는 사진 작가들에게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나무 연작으로 유명한 이명호 작가는 뉴욕의 한 스포츠웨어 회사가 자신의 사진을 여러 차례 무단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소송에 나설지는 고민이 큽니다. 증거 수집과 손해 규모 산정 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속 갤러리가 없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소송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도 모르고, 요새 K컬처가 워낙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니까 자꾸 이제 주목을 하고 한국 거 따라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작권 피해가 드라마나 웹툰을 넘어 미술계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문체부의 예방 대책도 미술계의 저작권 보호 의식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먼 옛날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별을 이어가면서 멋진 그림과 이야기를 상상해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불빛 속에 점차 별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우리 머리 위에는 여전히 그때와 같은 별자리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까만 밤하늘에 박혀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 별자리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